내일부터 이틀간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10일 본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가능하지만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정투표, 부실관리 등의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부터는 보안도 한층 강화됐는데요. 투표 인증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관련한 선거법 규정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사전투표가 많이 정착이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말에 어디 놀러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과 가까운 데 가시면 투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국에 3,565곳에 지금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6시부터 이제 오후 6시까지 이제 투표가 가능합니다. 예. 이번에 사전투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24시간 운영되는 CCTV가 아닐까 싶은데 사전투표지 운송 시에도 경찰 호송도 이뤄졌고요. 4년 전보다는 이 보안이 한층 강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투명성, 공정성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인데요. 네. 사실 좀 아프게도 부정선거 이슈가 선거 때마다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 무효 소송이라든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소송 건수가 100건이 넘었었거든요. 물론 전부 다 기각되거나 각하됐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공개하겠다라고 해서요. 사전투표용지 보관 장소로 CCTV로 24시간 이제 찍고 그것을 외부 송출하는 것도 24시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도별로 이 외부 전광판을 통해서 보관함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전투표 용지를 우체국으로 가는 것까지만 경찰이 이제 보안 조치를 했다면 그 이후까지 전 구간에 이송에 이제 경찰이 배치해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한다라는 것이고 특히 기계로 이제 수검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부정선거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사람이 수검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제 선거 관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관련해서 최근에 전국의 40여 곳에서 이 사전투표소에 몰래 설치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이 됐고 공범들 역시도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40대 주범 구속되어 있고요. 네네. 공범인 70대도 구속됐고 나머지 공범도 수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동기도 자신들이 이런 사전투표의 어떤 업무를 감시하고 부정선거를 밝혀내겠다라는 일방적인 주장과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동기로 이제 설치한 것인데 이 부정선거 감시 목적으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들어온 사건이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향후에 이거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서 엄중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이 불법 카메라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투표 방법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일단 투표소에 들어가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투표용지를 이제 지역구 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하나와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투표용지 이렇게 두 용지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투표용지 한 장당 한 칸에만 찍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 특정 후보를 찍었는지가 좀 명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무효표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투표용지가 길고 또 공간이 좀 넓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실수로 두 사람 두 칸에 찍는다고 한다면 사실 어디에 찍었는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무효표로 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칸에 찍긴 찍었는데 여러 번 찍은 경우 이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표손에 정규 기표 용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로 하셔야지 뭐 볼펜으로 한다던가 뭐 인장을 찍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무효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잘 찍어야 되는 게 실수로 잠깐 스쳤는데 두 개를 찍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무효 용지가 되는데 재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시고 정확한 위치에 찍으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요. 간혹 이렇게 투표용지를 가로로 접으면 그 잉크가 좀 묻어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마르는 잉크라고는 하지만 그게 걱정되시면 이렇게 세로로 접어서 투표 용구에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여러 번 찍게 되는 경우가 이제 한 번에 찍었을 때 좀 절반만 찍힌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찍다가 또 이제 뭐 용지를 겹쳐서 이제 두 칸을 겹쳐서 이렇게 찍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찍었는데 한 절반 정도만 찍힌 거는 유효표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다른 칸에 찍지 않고 그 칸에만 찍었는데 예를 들면
뭐 완전체의 동그라미가 아니라 3분의 2만 있다. 그렇죠. 절반만 있다. 이게 찍었을 때 잘 안 3분의 찍힐 1만 수도 있다. 있으니까요. 하지만 네. 이거는 명확하다. 이 아. 후배한테 찍었는데 조금 손가락에 힘이 약해서 찍은 걸로 해석되기 때문에 유효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네. 일부만 찍혀도 유효하다. 다만 이제 내가 잘못 찍고 저 이거 잘못 찍었으니까 재발급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잘못된 투표용지를 공개하면 다 무효표가 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면서 네네. 찢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투표용지를 그래요? 찢는 그 행위 자체가 이유 불문하고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훼손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1번 후보에 찍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2번한테 찍었다. 그럼 찢어서 없애버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예, 예.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여러 군데 찍어서 무효표를 만드시는 게 훨씬 현명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 칸에 겹쳐 찍는 게 이제 무효표가 되는 경우고 그 한 칸 내에만 들어가면은 이게 여러 번을 찍든 절반만 찍히든 그건 이제 유효표로 인정을 받는 거군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투표 이후에 인증샷을 좀 많이 찍어서 SNS에 올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까? 일단 기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 특히 이제 투표 용지를 사진 촬영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건 대부분 아실 텐데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표소 안에서 다른 촬영도 금지되어 있지만 투표용지 촬영 자체도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 다만 나와서 이제 손가락 같은데 이렇게 찍어서 인증샷을 한다거나 특히 내가 뭐 후보의 어떤 숫자를 암시할 수 있는 손가락으로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뭐 엄지척을 암시하는 한다든지. 것들은 예. 모두 다 그 투표소 밖에서 하는 것은 이제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요즘에 선거 벽보나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벽보가 여러 개인데 내가 지지한 후보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소 안에서만 이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이걸 안 하면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투표소 안에서도 네. 내가 누구누구를 찍었다 이렇게 구두로 말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밀 투표, 자유 투표에 반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전투표일에 또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이제 나들이 가셨다가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이제 반려동물과 이제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은 투표가 가능한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반려견의 크기에 따라서는 선거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 다만 예외적으로 뭐 입마개를 한다던가 목줄을 잘 잡는다던가 이렇게 안고 있다던가 이렇게 다른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허용을 해준다라는 입장이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좀 부탁해서 들어가서 투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 맡길 데 없어서 아이들 데려갈 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를 만약에 데려간다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기표소를 들어갈 때는 아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표소에는 딱 한 명만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세 운동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법으로 어떤 그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누군가가 이런 소음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게 위헌적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이제 이 규정도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기준은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그 최대치만 이제 그 상한만 정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차량용 확성 장치나 이제 마이크로 이제 시끄럽게 할 수 있는 범위가 127데시벨. 이게 이제 어떤 소음의 정도인지 약간 느낌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철도가 지나가는 소리가 100데시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게 120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기 이착륙하는 소음까지는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허용해준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너무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범위를 넓혀줘서 그 그러니까 소음 너무 이제 네, 관대하게 소음에 본 좀 거 우리가 아니- 시달리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 관리 관련한 집시법은 이 최대치를 95데시벨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선거가 또 자주 있는 건 아니고 또 민주주의의 어떤 홍보의 기회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27데시벨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차도와 보도를 이제 넘나들면서 유세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뭐 제재하거나 단속하는 방법
방법이 마땅치 않은가 보죠. 일단 도로교통법에 위반되거나 이러면 이제 경찰이 제재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네네. 생활 민원들이 있습니다. 현수막을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걸었는데 우리 가게에 어떤 상호를 뭐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민원은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수위 난도를 넘는 부분이 있겠지만 법상 허용되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운동 기간에 좀 참아주셔야 되고요. 이런 예. 현수막 보기 싫다고 찍거나 훼손하면 오히려 그것 자체로 처벌이 아.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한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처 투표소 꼭 확인하시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꼭 챙겨가셔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